네, 이번 시간은 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7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일단 결산이라는 거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중에 일반 전표 입력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열심히 분계도 하고 오류 수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장부를 작성을 하였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마감을 해서 정리를 하는 절차가 바로 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산을 왜 하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작업들을 정리해서 계산하는 그러한 절차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 위에서 이렇게 책을 보시면 결산이란 일정 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해서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자, 이게 어떤 뜻이에요? 재무 상태표 만들고 그리고 경영성과 이건 뭐예요? 손익계산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절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전산회계이기 때문에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이렇게 장부가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되기 때문에 수정 전 시산표를 검토하고 기말 정리분계를 입력함으로써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말 정리분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기말 정리분계다라고 하면 교재에 지금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 해서 요거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우리가 장부에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분계한 그런 장부산 현금 잔액과 우리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요거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임시 계정 과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임시 계정 과목은 우리가 기말 시점에 잡손실이나 잡이익 계정으로 대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이므로 반드시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한다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죠. 자, 보시면 5월 2일 날 장부상 현금이 20만 원이고 실제 현금이 25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요 5월 2일 시점에 즉 요게 확인된 시점에 분계를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분계를 할 때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분계를 한다? 우리 실제 현금 기준으로 장부를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보다 현금이 지금 장부상 현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장부상 현금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늘려줘야 된다. 실제 현금 25만 원이니까 5만 원만큼 장부를 늘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분계를 할 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분계 보시면 차변에 현금 5만 원이 왔고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금 과부족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일단 이 현금이라는 거를 실제 현금 금액에 맞춰서 차변에 올지 대변에 올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신 다음에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은 무조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일 날 우리가 현금 과부족 분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기말까지 왜 부족한지 왜 모자란지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분계하는 방법. 자, 12월 31일 날 분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미 분계를 했던 게 지금 현금 가부족이 대변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오면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변에 와 있던 현금 과부족을 기말 시점에 차변에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이제 없어지는 분기가 되는 것이고,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은 대변에 지금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변에는 비용과 수익 중에 뭐예요?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에 잔액이 온다. 그러면 자비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는 거고요. 만약에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서 없어진다. 그러면 차변에 잔액이 남죠. 그러면 차변은 비용과 수익 중에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 손실로 차변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현금과 부족부터 없애줘야 된다. 즉 예전에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으면 차변에 현금과 부족이 없어지고, 그러면 대변에 빈칸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대변은 비용 수익 중에 수익이다. 그러면 자비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감가상각비예요. 우리가 유형자산 공부할 때 이런 시간에 감가상각비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계산하는 방법까지 봤죠. 이러한 감가상각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다? 기말 시점, 즉 우리 결산할 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분계 보시면 영업부서의 당기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이고, 자, 비품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뭐 내용연수도 달라지고, 그리고 뭐 취득원가도 달라지고, 잔존가치도 달라지고, 상각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산끼리 이렇게 각각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렇게 따로따로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는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액이 아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가 제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일단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즉 비용의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해서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합쳐서 감가상각비 70만 원 이렇게 와도 돼요. 그래서 즉 왜냐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자체는 어쨌든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냐를 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산인지 구분을 하는 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 계정 과목 특성이 뭐냐면, 이게 지금 대변에 와 있지만 이게 자산부채 자본 중에 뭐예요? 자본, 부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 성격인 계정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죠. 그러면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는 해당하는 자산의 마이너스, 즉 차감적 성격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라고 해서 대변에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떤 자산을 감소시키냐가 이렇게 괄호 안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코드를 할 때 계정 과목 코드를 해당하는 자산의 플러스 1 코드를 하면 그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우리 코드 번호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떤 자산이냐를 구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거 50만 원, 그리고 비품에 대한 거 20만 원 해서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감가상각 누계액이지만 코드 번호가 다르다. 어떤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냐에 따라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끔 나오는 거죠. 인출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 개인 기업을 가정했을 때
우리 회사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뭐 사장님이 가져갔다. 그러면 돈이 줄어든 거는 우리가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정 과목을 뭘로 쓸지 난감하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인출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출금은 인출된 금액으로 자, 기말에 시산표에 남아 있으면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받아봤을 때 거기에 인출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게 굉장히 신뢰가 안 가겠죠. 여기는 그냥 회사 돈 마음대로 빼서 쓰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이러한 인출금 계정이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말 시점에 없애주는 분계를 해준다라는 게 요 인출금의 기말 정리 분계가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인출금 계정 잔액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 100만 원 잔액을 기말 시점에 없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출금은 뭘로 없앤다? 자본금의 감소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금이 감소된다라는 건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우리 자본금은 자본이죠. 자산부채 자본 중에 자본이에요. 자, 자본은 원래 자리가 대변입니다. 그러면 감소했을 때는 남의 자리인 차변에서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이 100만 원 왔고요. 그래서 대변에 인출금 100만 원 이렇게 대변에 금액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인출금이라는 게 발생했을 당시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을까요? 어쨌든 우리 회사 돈이 현금이든 뭐 보통예금이든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 즉 대변에 뭐 예를 들어서 현금 100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럼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고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인 차변에 인출금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즉 차변에 인출금이 온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말 시점에서 그 반대편인 대변으로 인출금이 왔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4번 소모품과 소모품비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 자세히 한번 분개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모품을 샀을 때, 즉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에 뭐 A4 용지 또는 뭐 잉크, 뭐 펜을 샀다, 뭐 그런 것들을 샀을 때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뭐예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이고요.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소모품 B라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취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회사 자유예요. 회사 자유지만 요렇게 처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 기말 시점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쓴 거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되어야 되고 안 쓴 거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소모품 취득 당시에 비용으로 했는지 자산으로 했는지 요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산 때 미사용분은 우리가 어쨌든 비용이 아니죠. 요거는 자산으로 되어야 되는 거고 사용분은 비용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분계를 하는 것이 이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정리라는 결산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5월 2일 날 거래를 보시면 자, A4 용지 10건을 10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 대변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나간다라는 건 똑같은데 지금 차변에 우리가 요거를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할 수도 있고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보면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면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회사 자유다. 그러면 자, 취득 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죠.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이 오겠죠. 그래서 비용으로 10만 원 차변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말 시점에 자,
자, 쓴 게 얼마고 안 쓴 게 얼마인지부터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비용과 자산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자, 미사용액이 3만 원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미사용액이 3만 원인 경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찌됐던 미사용액이 3만 원이니까 요 3만 원만큼은 우리 회사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용액 나머지 7만 원이겠죠. 나머지 7만 원 사용액은 우리 소모품 B라는 비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럼 그 결론에 맞춰서 분계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미사용액이 3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애초에 소모품 B라고 모두 다 쓴 것처럼, 모두 다 사용할 것처럼 취득 시에 다 비용 처리를 했는데, 지금 기말 시점에 정작 쓴 금액은 얼마예요? 미사용액이 3만 원이니까 쓴 금액은 나머지 7만 원이겠죠. 그러면 소모품비가 1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얼마가 되어야 된다? 7만 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소모품비라는 요 10만 원 중에서 3만 원을 감소시켜야겠죠. 그래서 감소시킨다는 건 뭐예요? 이 비용의 발생이 애초에 차변에 와 있으니까 그 반대편으로 소모품비라고 해서 3만 원을 감소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즉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개념이 이렇게 대변의 소모품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사용액 3만 원은 우리 회사에 이제 자산으로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3만 원을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 미사용액 3만 원만큼 자산이 되어 있고, 자, 그만큼 우리가 3만 원은 덜 쓴 거다라고 해서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이러한 분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를 한번 보면, 자, 사용액이 4만 원인 경우래요. 이번에는 사용액을 제시를 해줬죠. 그러면 소모품비가 지금 애초에 10만 원이라고 처리를 했을 때 사용한 게 4만 원밖에 사용 안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액만큼만 비용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10만 원이 사용한 게 아니고 우리가 4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모품비를 6만 원을 감소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6만 원, 요만큼은 덜 썼어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회사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한 걸 봤다면 우리 취득 시 애초에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이것도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요. 쓴 거는 소모품비, 안 쓴 거는 소모품이라는 거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취득 시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지금 10만 원 처리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처리를 했다가 이제 12월 31일 날 미사용액이 2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결과적으로 얼마가 와야 돼요? 미사용액인 2만 원만 와야 되는데 지금 애초에 지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만 원만큼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온 거고요. 요 자산의 감소, 즉 우리가 사용한 게 지금 8만 원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소모품 B라는 비용이 8만 원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 8만 원 이렇게 오게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마저 보면 사용액이 만 원인 경우죠. 그러면 사용액이 만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쓴 게 만 원이다. 즉 소모품 B라는 비용이 만 원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라고 만 원이 왔고, 그만큼 우리 회사에 당초에 10만 원이라고 했던 이 자산이 쓴 것만큼, 즉 만 원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대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만 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모품과 소모품 B는 언뜻 보면은 복잡해 보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과적으로 쓴 거는 소모품 B, 안 쓴 거는 소모품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한번 볼게요. 5번 보시면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이죠. 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이런 개정 과목이 생긴다라고 했냐면 기업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개정 과목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기간, 즉 올해 수익이면 어쨌든 우리가 돈을 받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 수익이니까 수익으로 잡아야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미수 수익이죠. 그리고 반면에 어쨌든 우리 이번 기수에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거를 우리가 돈으로 지급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수의 비용으로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미지급 비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일에 이자 비용 100만 원을 미계상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돈을 빌린 게 있는데 돈을 빌렸으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자 비용이 어쨌든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낸 거 없으니까 분개할 거 없겠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돈은 지급하지 않아도 올해 이자 비용은 올해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것이 아직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개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번 기수의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 즉 차변에 이자 비용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우리가 지금 지급하지 않았다. 언젠가 나중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채 발생이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증가, 대변에 100만 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미지급한 거에 대한 분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을 볼게요. 자, 미수 수익 보시면 결산일에 이자 수익 200만 원을 미계상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반대 개념이죠.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빌려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분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기수의 수익은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 오게 된 거고 요거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언젠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는 거 말 그대로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자산의 증가로 여러분들이 차변에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대손 충당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대손 충당금 보시면 기말에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만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즉 매출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 매출채권은 뭐가 있었죠? 우리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다 받는 게 원래는 원칙이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든지 뭐 등등등 그런 이유로 우리가 못 받았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미리 결산일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5천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를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5천만 원에 곱하기 1% 하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만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해당하는 채권의 차감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자산의 차감 성격인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것이고,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 받을 것 같아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당초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미 얼마가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부터 차감한다? 대손 상각비라고 전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되어 있는 걸 뺀 나머지만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요 5천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지금 이미 전기에 대손 충당금 설정한 거 나머지가 만약에 뭐 10만 원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5천만 원에 곱하기 1% 요거를 다 대손 충당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즉 10만 원만큼 뺀 나머지만 대손 충당금으로 계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미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급은 지급했는데 왜 지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가지급금, 그래서 요거는 알 수 없는 금액이 출금된 거예요. 어쨌든 돈은 지급했지만 뭘로 우리가 회계 처리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나 목적, 즉 계정 과목이 확정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것이고, 가수금은 반대로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 들어온 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들어오는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가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원인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왜 들어왔는지 몰랐다라고 해서 가수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원인을 알게 됐어요. 아, 요거 우리 외상 매출금 받은 거였다. 그렇게 밝혀졌다. 그러면 그 가수금을 그만큼 없애주죠. 없애주고, 그렇게 없애주다가 이제 기말 시점까지 왔는데도 알 수 없는 금액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잡손실이나 자비익으로 처리하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모르셔도 되고, 원인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기말에 가지급금 60만 원이 직원의 출장비로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돈은 지급은 했지만 왜 지급했는지 얼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죠. 자, 우리가 요거를 지급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줬다라고 했을 때 대변에 현금 6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왜 나가는지 몰라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출장비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이 대변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이 없어졌고요.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은 해당하는 목적에 맞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출장비로 밝혀졌다 그러면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발생해서 비용으로 차변에 60만 원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기말에 가수금 100만 원이 거래처에 외상 대금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돈을 받긴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분개를 했을까요? 차변에 뭐 현금이다라고 했을 때 현금 100만 원이었고, 그 상대편 계정 과목 대변에 가수금이 왔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거래처의 외상 대금인 것으로 밝혀진 거니까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 100만 원이 오게 된 거고, 자, 요게 거래처의 외상 대금이었던 거래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요?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외상대금 들어온 것으로 밝혀진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요게 이제 우리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오면 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결산 분계에 대해서 7가지를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를 기본 문제라고 되어 있죠. 2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본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우리 판다라는 기업이니까 회사 변경을 해서 판다로 들어가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결산 분계를 한 거는 일반 전표 입력 있죠.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결산 분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분계를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즉 말일 기준으로 분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31일이라는 특정한 시점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단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 20만 원이 미계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돈을 안 준 거죠. 안 줘서 지금 미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안 줬으니까 그냥 분계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이자 비용 올해 거는 올해 거다라고 해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 지급하지 않았지만 언젠간 줘야 돼 라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20만 원을 대변에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일단 차변에 FE를 해서 이자 비용 해주고, 자,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FE를 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다? 20만 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한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다만 날짜만 12월 31일 기준이다라는 게 다르겠죠.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건물 100만 원, 영업부 비품 7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문제. 자, 요거는 우리 차변에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건물이든 비품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100만 원 더하기 70만 원 해서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오게 되는 것이고, 대변에는 뭐가 와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 과목이 오기 때문에 어떤 자산인지를 알아야 그 자산에 맞춰서 차감을 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떤 자산이냐를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물에 대한 거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70만 원. 자, 요거를 한번 분계를 해볼게요.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당연히 12월 31일이고요. 자, 우리 대변부터 할게요.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하면, 자, 대변 해서 F1을 해서 계정 과목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코드가 많아요. 왜 많아요? 어떤 자산의 차감적 성격인 감가상각 누계액이냐, 즉 참고 보시면 어떤 자산인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건물에 대한 거 100만 원이죠. 그러면 참고해서 건물이라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코드 번호가 203번 코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또 하나가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번에는 비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13번 요 코드를 사용해서 자, 금액이 7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차변에는 뭐가 와요? 차변에는 감가상각비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인데 여기서 이제 제조원가냐 판매관리비냐 요거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영업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업부에 대한 비품, 그리고 건물에 대한 거는 뭐 영업부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딱히 뭐 공장이란 얘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즉 800번대 감가상각비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7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에서 전액 당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소모품 중에서 기말 현재 미사용분은 15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소모품에 대해서 쓴 거는 소모품 B라는 비용, 그리고 아직 미사용된 거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애초에 취득한 당시에 전액 다 당기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대요. 즉, 모두 다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기말 현재 이제 미사용한 걸 보니까 150만 원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요 뜻은 뭐예요? 우리 미사용분, 즉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50만 원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와야 되고, 대변에는 소모품 B라는 비용을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소모품 B 150만 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풀이에 3번에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가 아니고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얼마가 와야 돼요? 미사용분만큼 150만 원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게 오는 게 아니고 소모품 B, 즉 비용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B, 비용의 감소라고 해서 대변에 소모품 B가 오고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3번에 풀이가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의 감소 150만 원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차변에 소모품 아직 안 쓴 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 해서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B라고 해서 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업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830번 소모품 B 해서 대변에 150만 원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말 현재 가수금 계정이 외상 매출금의 회수분으로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수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처리를 했었지만, 이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회수됐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산이 감소된 거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이 오게 된 거고, 그런데 이 500만 원은 어디서 나왔냐? 지금 기말 현재 가수금 계정 이게 얼마가 있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얼마가 있는지 보는 거는 여러분들 그 메인 화면에 가시면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장부를 조회하면, 이 시산표는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비용수익 모든 게 다 조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간은 12월 말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검색을 하면 쭉 계정 과목이 모든 계정 과목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가수금이 우리가 얼마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유동 부채 중에서 첫 번째 가수금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가수금은 부채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받긴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니까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예요. 그래서 대변에 금액이 오게 되는데 얼마가 왔어요? 지금 500만 원이 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500만 원이 남아있다. 잔액 보시면 5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이 요 금액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산표에서 보고 500만 원이 나왔고, 그게 이제 외상매출금 회수분이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차변에 가수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산표를 통해서 금액을 조회한 다음에 그래서 분계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도 보시면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 줄 알아야 1%를 설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시산표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외상매출금은 우리 당좌자산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잔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에 1% 하면
50만 원 해가지고 대손 삼각비라고 해서 50만 원 차변에 왔고,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만 원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자, 차변에 대손 삼각비가 왔죠. 대손 삼각비. 자, 요게 50만 원이 왔고, 이제 대변에 F1을 해서 대손 충당금이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산의 대손 충당금이냐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달라진다. 지금 현재 우리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코드 번호 109번이죠. 참고에 외상 매출금으로 나와 있는 이 코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입력을 한 거고요. 자, 해서 금액 50만 원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기말 현금 과부족 잔액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 얼마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산표에 들어가신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현금 과부족, 자, 이게 지금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지금 잔액이 차변에 있습니다. 10만 원. 그러면 요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요 현금 과부족이 어느 변으로 와야 돼요? 반대편인 대변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자, 일단 대변에 F1을 해서 현금 과부족 요 계정 과목을 얼마였어요? 10만 원 해서 일단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나서 이제 차변에 이제 잔액이 남았죠. 그러면 차변은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잡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차변에 금액을 채워주시면 분개가 아주 쉽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쉬운 것부터 분개를 하고 나머지는 차변인가 대변인가에 따라서 차변이면 잡손실, 그리고 대변이면 잡이익,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이론 부분과 그리고 기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결산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